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12월 11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우리 뭐 트루커 계열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그 이어지는 생각이 좀 있어서 흉노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흉노, 우리한테는 뭐 아마 신라의 뿌리가 흉노다,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시각으로 서양의 역사학에 뭐랄까 여태까지의 어떤 파악해놓은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또 우리 고대사 부분하고 연결시키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야 당연히 이름을 아시겠지만 전문적인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러기에 훨씬 더 뭐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뭐 정설이다,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지금의 우리의 역사학은 아직 많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막 묶여 있다. 스스로를 묶은 끈을 풀지 못하고 있다. 그건 아무래도 뭐 조선시대 500년,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 어떤 조선사 편수회를 기반으로 한 우리 역사 왜곡의 틀, 그리고 그게 해방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그걸 청산을 못했죠. 그래서 일제에 고용되었던 수많은 우리 반도 출신의, 한반도 출신의 유력 전문인들이 그 뿌리를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못 풀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뭐 일본이랑 친해지겠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을 쓸 수 있을 때 일본을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거고, 일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고, 화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정도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역사학을 살펴보면 특히나 더 그래요. 자,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어제 사용했던 건데 훈족이죠. 여러모로 궁금해요. 자, 이게 서방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사실은. 서방은 징기스칸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 뭐 징기스칸 노래도 금지곡도 하고 그랬죠. 훈족은 징기스칸 앞에 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좋죠. 그 당시는 당연히 지금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럽은 말을 이용해서 전투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말을 타기는 탔더라도 그것을 병기로서 충분히 잘 활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건 유목민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훈족도 유목민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온 것 같다. 발생지가 DNA를 봤을 때.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요. 옛날에는 뭐 고속도로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한 300년에 걸쳐서 해요. 그래서 이 300년에 걸치면서 유목민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제 쿠릴타임 말씀도 드렸지만 유목민족들이 의외로 오래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하고 지역적으로 융화를 잘 해요. 뭐 소위 말해 결혼 정책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후반기로 갈수록 가면서는 이제 이 백인들도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 뿌리는 아마 동북아의 몽골족,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도 보면 헝가리가 앞에 헌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제는 아바르족의 후손이다, 그거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몽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몽골하고 훈족하고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그거는 서구의 사고고 중국의 사고기도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몽골족의 발원지하고 말갈족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발원지랑 우리 부여의 발원지랑 고구려의 발원지랑 같아요. 단지 어떤 노선을 따르느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뿐이에요. 그리고 고조선은 훌륭한 문명, 그 당시는 세계 최고의 문명을 이뤘고, 홍산 문명이 세계 최고의 지금 청동기 문명이잖아요. 국가적인 체계를 갖춘 황하 문명을 한 수 가르친 거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중국 문명은 우리 고조선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 당시는 현재 밝혀진 바로 세계 최초예요. 서기 뭐 6천년 7천년 전에 이미 분업화가 이루어진 청동기 시대에 국가적인 모습을 갖췄단 말이에요. 거기에 서구 사람들 생각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런 훈족의 영향, 징기스칸 몽골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족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훈족의 후손이다, 훈족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몽골족이 나섰다, 징기스칸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해도 할 말 없어요. 예. 어떨 때 보면 크게
고조선이 영향을 미칠 때는 그 반개 부족으로서 묶여 있었고, 고조선이 붕괴됐을 때는 고조선에서 전수받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야생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리고 그의 파워 게임이 있으면 밀려가면서 이렇게 이동한 거죠. 훈족 이동도 마찬가지죠. 밀려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당시 그랬기 때문에 훈족이 이렇게 온 것은 로마의 뭐 이태리도 침공하고 뭐 로마를 거의 공공한 지경까지 몰아붙였어요, 사실은. 예. 이러면서 그 당시는 이 스텝 지역, 소위 말하는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이 고속도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명이 이렇게 온 거예요. 뭐 중국의 뭐 제지 기술, 화약 이런 게 온 게 아니고 실크로드 그거 훨씬 전에 한번 당하고 나면 배우는 거잖아요. 유럽에도. 그래서 유럽의 정신 문화, 언어에도 많은 영향을 줬고 헝가리, 제가 보기에는 바스크, 지금 유럽에서 이해가 안 되는 종족이죠. 스페인하고 프랑스에 끼어 있는 그 사람들 언어 문화. 지금 외향은 다 서구인들이죠. 그 피가 계속 섞이니까. 그런 것도 이런 걸로 풀 수 있는 것인데 서방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적극적이지 않죠. 그래서 훈족의 훈의 의미가 뭐냐 지금 그 어원학적으로도 잘 모르고 있어요. 예. 우리는 흉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중국말은 흉뉴 뭐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단어의 선택을 보면은 과연 발음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한테 무서운 존재니까 그냥 그런 험한 이름을 붙인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한테 칸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근데 그런 흔적을 찾지는 일단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볼가강이 있잖아요. 볼가강 이게 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을 것 같은데 볼가강이 저 말을 누가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게 원래 원 유럽 지역이 아니거든요. 유목민이 붙인 말을 지금 쓰고 있을지 몰라요. 불가리아가 있죠. 그 외에 다른 지명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불가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이란이 새로 개발한 미사일 탄도탄의 이름이 불칸이더라고. 불칸. 뜻은 다 비슷해요. 우리 그게 다 설명할 수 있는 말 불가리아가 있죠. 불가리아. 붉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발칸도 거기서 왔다고 봅니다. 발칸 반도. 자, 거기에서 동양 민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말을 이 세상 제가 뭐 무조건 지식으로 보건대는 우리말로 다 해석이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과연 몽골의 만주에서 맹멸했던 그 뭐 여진족, 뭐 거란, 뭐 여러 가지 민족들이 있잖아요. 훈족도 포함해서 그들하고 그들이 중국의 역사냐 우리의 역사냐? 그거는 그 문화가 어디라도 더 친근성이 있느냐? 그거예요. 역사에서 어디에 더 친하게 지냈느냐?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느냐?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우리말로 다 설명이 돼요. 붉은은 밝은하고 같아요. 태양이에요. 그죠? 그만큼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 우리 조선의 옛 말이 아사잖아요. 아사. 예. 아사. 그거는 지금도 여러 대 남아 있습니다. 아사 다리 있죠? 예. 시리아의 원래 지명이 뭡니까?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그 수도 이름도 뭡니까? 예. 아시리아입니다. 지금 지도자 이름도 뭡니까? 아사드입니다. 네. 우리 조선의 옛 이름은 아사입니다. 그걸 한자로 옮겨 적다 보니까 조선이라고 적었는데 그것은 이두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조선시대에 와서 옛날에 조상의 멋진 이름을 다시 따 쓴 건 좋은데 중국식 이두 표현을 그대로 발음 그대로 적어서 우리가 조선이 된 거죠. 아사라고 부르는 거죠. 왜? 아사달이 있잖아요. 달은 땅이죠. 예. 자, 그런 것처럼 그 말에 흔적이 남았다. 불가리아, 볼가강, 붉은 반도. 그리고 이란의 발칸 미사일. 예. 그리고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UAE에다가 우리 천궁2를 팔았어요. 대공 미사일. 그때 경쟁했던 이스라엘 모델이 이름이 바락입니다. BARAK 바락. 그리고 얼마 전에 총리를 지낸 얼마 전인지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이스라엘 총리 성도 바락이에요. 바락이라는 성이 세상에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바락 미사일 있잖아요. 그 바락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벼락이에요. 벼락.
예, 천둥, 번개 포함된 벼락. 우리말하고 똑같죠. 예,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것을 우리말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게 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마 그 나라 사람들 모를 거예요. 왜 벼락인지. 자,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으면 현용하는 우리말로 우리 한국어가 뭐 뭐랄 알타이인지 뭐지 잘 모르겠다가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고대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많은 지명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뭐 여러분을 하고 이 동영상 준비하기 위해서 하다가 얼핏 본 게 그 정도예요. 자,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 거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면 기원전 205년에 흉노 영적이 저기 보여요. 지금 몽골하고 우리 뭐 만주 지역 포함돼 있죠. 근데 이 서방의 지금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면은 고조선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크게 전 세계 역사가 많이 왜곡돼 있다. 동양을 잘 모른다. 서방 사람들은 참고만 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서양의 성과와 우리 동양의 생각을 접목시키는 노력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했다. 우리는 일제가 일본 사람들 우리한테 주고 간 우리를 동여 메고 간 줄도 다 풀지 못했다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좀 어중간한 이야기도 어설픈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예. 자, 흉노면 저게 한자로 흉노고 지금 여러 가지 영어로 말하면 에티몰로지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가장 최신 의견은 이거더라고요. 몽골에 온지라는 강 이름을 가진 강이 있다. 온지. 온달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온달은 성스러운 달, 땅이에요. 성스러운 동산, 성스러운 산이에요. 온달장군. 예. 자, 그래서 이 만주나 중앙아시아 출신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말갈려 출신이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고 뭐 가깝게는 우리 이성계가 사실은 이제 몽골족인데 그 할아버지 때 우리 쪽으로 기순한 사람들이다. 고려 시대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신라가 흉노의 후손이다. 그게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유니버설한 나라였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들이 다 와서 그들의 나라를 그들의 원래 종족을 부흥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뿌리를 더 키우려고 노력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지금 되게 각성하고 깨우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흡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오랑캐의 씨앗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식민사관이 원하는 게 그런 생각이에요. 예. 중국의 동북 공정이 원하는 게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끌려다니고 싶으세요? 아니죠. 예.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온지라는 강도 앞에 온자가 우리 뭐 온 세상 할 때 온자랑 비슷한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강이고 그 말이 시웅노아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기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최근 의견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저렇게 보면은 어제 말씀드린 뭐 백산 말갈, 뭐 흑수 말갈, 뭐 기타 등등 말갈, 제가 그걸 물골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물골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산에 갔을 때 여러 골짜기가 있는데 물이 나는 골짜기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물골이라는 게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예. 네. 그래서 그게 일반 명사로 쓰일 것이다. 여러 가지 부족이 흩어져 있었을 테니까 거기에. 그래서 몽골은 그런 말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온지 말갈이라 부를 수도 있다. 그리고 어제 그런 말씀 드린 거죠. 몽골이라는 말 자체가 말갈이라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조선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문명적으로 개화를 된 거죠. 그래서 그 주주는 뭐 부여, 뭐 고구려, 고려, 뭐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반도로 정착을 했고요. 정착민으로서 고조선이 힘이 있을 때는 거기에 묶여 있던 여러 말갈족들은 고조선의 힘이 약해지면 와야 됐죠. 중국에 붙기도 하고 내지는 쫓기게 되면은 저 유럽까지 간 거죠. 첫 번째가 우리가 보는 훈족이죠. 예. 그 다음에 어제 뭐 아바르족이 있었죠. 그래서 터키가 또 발언했죠. 그 다음 뭐 그란족이 있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흉노를 보면은 저기서 발언을 했는데
내나 어떤 말갈족의 한 족속이라고 봅니다. 여기가 기원전 205년의 흉노경이라고 서방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조선이 붕괴가 된 게 기원전 108년이에요. 자, 205년이면 이미 고조선이 약해졌을 때예요. 이 고조선의 강력이 다 포함되어 있죠. 발해만 하고 접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쪽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나라에. 중국의 한나라가 그때 되면서 이제 한족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고조선이 밀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예. 그러면서 흉노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흉노가 저쪽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몇백 년에 걸쳐서 밀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년에 걸쳐서. 그래서 거의 대서양까지 닿은 거예요. 유럽의 문명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죠. 그가 그들이 전달한 문명, 그들의 전투 기술과 더불어서 전달한 문명. 그때 그리스, 로마 이런 사람들은 말 탄 사람을 처음 봤어요. 갑옷 입은 사람들을, 기병을. 말을 타고 활을 쏜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예. 자, 그러면 이 동방에 있는 문화가 일단 실크로드 훨씬 전에 흉노족을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그 당시는 여기가 최고급 문화가 있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길어지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쪽에 다시 고구려가 강성을 해지고 중국 세력에 맞서게 되면은 말갈이 다시 고구려의 복속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를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이라고 부르는데 왜 중국 사람이 동이족이라고 부른다고 우리들 스스로를 동이라고 부르고 중국은 항상 거대하고 우리는 그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 좋고 나쁜 평가를 받으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하고 지금 미국이 이걸 대체해 있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한테 부여한 그 우리에 대한 특징 이 사이 항상 끼어 있고 조마조마한 거예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 말로 또 표현하더라도 자, 가운데 있는 빨간 동그란 초기의 중국 도읍지에 중국은 저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저기에서 중원을 차지하느냐 마느냐 나머지는 산이에요. 북쪽은 사막이고 여기 발해만 거쳐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고 만주로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만리장성을 쌓은 거잖아요.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초기 중국 도읍지가 저기고 가운데 큰 붉은 별이 뭐냐? 치우천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묘족들이 가서 제사 지내는. 아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요새 노량 뭐 해전 영화가 개봉된 것 같던데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고 해서 그 무덤을 일본에다 쓰겠습니까? 아산에다 썼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우리의 영웅의 무덤을 쓰겠습니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 빨간 별이 있는 치우천왕은 저까지가 고조선의 광역이었다는 거예요. 저쪽 해안선 쭉 다, 예, 산둥 반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 공자가 저기 출신이잖아요. 산둥반도 출신이고 중국의 많은 고사들이 이 지역에 있는 고사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한자도 동이족이 개발했다. 그리고 홍사 문명은 황하 문명보다 몇천 년이 빨랐다. 우리 한수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문명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해안 지방은 다 우리 영역이었고 이 산 쪽에는 묘족도 원래는 동쪽에 있었는데 밀려간 거죠. 중국이 이제 힘이 세지면서. 그리고 왜 옛날 지역이 이쪽으로 지금 비정되고 있어요? 저기 해안선이 다 우리의 영역이고 백제가 저기를 활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해양민족으로서. 예, 이래서 중국 사람들이 회를 안 먹는 거예요. 왜? 바다에 접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튀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초기에 보면 회를 먹었대요. 그때는 고조선 영향을 많이 받을 때고 본인들 스스로 중원의 주인이 됐을 때는 회를 먹지 않아요. 묘족은 동쪽에다 쫓겨간 거고 이쪽으로. 그들이 치우치랑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자,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동이라고 부르죠? 북이라고 안 부르고 이쪽이 그들은 내륙 민족이고 우리는 해안선을 따라서 있었던 영향력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한 수 가르쳤던 사람이다. 중국은 그들이 모시는 사람들 중에 우리 고조선 출신이 많잖아요. 치우치랑도 모시죠. 예, 치수를 우리한테 배웠고 이런 애들 다 배워갔죠. 그렇게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계기로 고조선이 크게 약해졌느냐. 그래서 한 나라가 등장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동이 9개의 족이 찢어져서 갈라진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 적석총의 분포도인 것 같아요. 적석총은 단지 뭐 고구려의 무덤 양식, 그러니까 한반도의 무덤 양식 이런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의 무덤 양식이에요. 이게 제일 비슷해요. 네. 산둥반도 포함해서. 그 공자도 저기 출신이죠. 산둥반도 출신에. 수기 백제? 예, 왕조가 바뀌자 산속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백제가 저기에 머물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 핵심되는 지역이 발해만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지은 것이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어서 등장했던 발해가 비록 말갈족이 수장부터 국민들까지 전부 다 말갈족이었지만, 무슨 말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라 이름을 고조선의 앞바다였던 발해를 썼던 거잖아요. 그리고 산둥반도를 공격했었잖아요. 발해에 힘이 있을 때. 중국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렀고, 공자는 은연중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인은 군자국이다. 저 그 말 뭡니까? 우리 한 수 배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예. 자, 보고 그게 거기서만 멈춰져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세계의 거석 문화, 세계 고인들의 50%가 한반도에 있어요. 예, 이 청동기 시대죠. 그리고 고조선 시대하고 맞물려 있죠. 규모도 제일 커요, 우리가. 한반도 쪽에 조금 보세요. 중국에 산둥반도 좀 있고 말아요. 그리고 규슈에 좀 있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던 부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중국은 낙후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시작됐던 중국 내륙 지방은. 예. 이때는 뭐냐? 규모나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거든요. 우리가. 강화도, 전라도, 우리 전국에 그처럼 많지만, 그 당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넘어갈 때, 우리는 이미 국가 체계를 만들었고, 그걸 일치하는 거예요. 홍사 문명이랑. 그래서 홍사 문명이 고조선의 뿌리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계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던 곳이에요. 예. 그러다가 그 세력이 죽으니까 그 밑에 반개 민족으로서 들어와 있던 유목 민족들, 훈족, 아바르족, 몽골족들이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예. 우리 뿌리는 부여, 고구려, 고려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반도로 정착을 한 것이고, 원래 한반도를 좋아했다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한반도는 신성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대에 등장하는 말, 이게 소도다. 범죄인이 죄를 지은 자가 도망을 가도 잡지 않는 곳이다. 신성한 땅이다. 우리의 문화적인 원료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걸 왔을 때 이게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자기가 원래 왔던 곳이랑 너무 비슷한 곳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축됐을 때 한반도로 끼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다가 지금은 한반도 남쪽으로 다시 끼어 있는 거죠. 예. 자, 이거 그렇다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이때의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훨씬 많이 위축되어 있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훈족이 로마 쪽이나 이 근처를 침입해서 사람들이 약탈하고 잡아가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아틸라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제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제 로마하고 외교도 하고 주고받고 방문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훈족의 힘이 더 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동양인이 다리도 짧고 코도 납작하고 얼굴은 약간 우리의 색깔이고. 그러다가 오래 이제 지적되면서 거기서 몇백 년을 살다 보니까 인종들이 이제 그 지역이랑 섞인 거죠. 그 유목민들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 됐다는 이야기고, 여기 또 하나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훈족의 6세기경의 유골인데 편두가 관찰이 돼요. 편두가. 그래서 우리 신라 왕족들의 유골도 보면 편두가 있어요. 그게 백제 유골은 얼마나 있는지는, 백제 유골이 발견됐던 얘기는 못 들어봤고, 고구려 유골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삼국에 다 공유했던 풍속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훈족도 그렇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우리도 훈족의 자손이다.
훈조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편두는 전 세계적인 유행이었어요. 예, 전 세계적인 유행. 예. 자, 이것도 보면 이게 좀 희귀한 사진 같은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남아있는 사진 중에 편두를 밀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앞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아기 때. 이마가 길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이 난 부분 보이시죠? 그럼 저게 이집트에도 보이거든요. 이집트에도 보이고 이 보면은 캐나다 치누크 인디안의 기록화에도 남아있어요. 지금 아기를 편두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후 100일 정도부터 6개월 정도까지 시행했다 그래요. 이걸 줄을 쪼여서 이 뒤에 있는 판이 아기의 머리를 이렇게 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엄마의 얼굴은 이미 그렇죠, 머리는. 그럼 이걸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문화 인류사적으로. 예. 이것은 옛날에 이기가 높은 걸 되게 선호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게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마가 넓었다, 길었다. 우리도 여러분 어릴 때 보면은 한국 사람들 그렇죠. 이마 넓은 걸 선호하죠. 짧은 것보다는. 예. 또 이마가 길어야지만 관을 쓸 수가 있었어요. 관을. 우리 신라시대 금관 같은 거 보세요. 머리가 납작하면은 그 관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집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유행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관측하기에는. 그러면 이 보면은 이게 이제 청나라가 즉 우리 말갈족 중앙아시아 출신의 유목민들의 어떤 주로 싸움에 능한 이 사람들이 청나라를 건국했고 사실 지금의 중국은 청나라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당나라 때보다 제가 보기에 당나라 때보다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해 준 게 사실은 청나라를 건국한 만주족이에요. 우리의 일파라고 봐야 되겠죠. 그 헤어스타일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변발인데 이 변발이 일본도 유행을 하죠. 지금 이것도 보면 전국시대 때부터 변발이 본격화됐다고 해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뭐 투구를 쓰기 좋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편두의 대안이다. 예, 그 당시는 머리가 길어 보이는 게 유행이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즉 관을 쓸 수 있다. 내가 높은 신분이다. 귀족이다. 지배 집단이다. 이런 걸 표현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한반도에 정착했던 사람 신라는 확실히 그 흉노나 그런 세력이 건너온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조금 안정이 되자 한반도 전체는 이걸 안 했거든요. 예. 자, 우리는 그게 구섭이다. 이렇게 보는 문화가 셌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는. 그런데 우리 만주족 그리고 우리의 영향을 받던 동이의 한 그룹이었던 외도 이런 모습을 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타박했거든요. 옳지 못하더라고. 우리는 머리를 안 깎는다. 그래서 존귀함을 더 부각시켰는지 몰라요. 주위가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자, 이런 거는 풍습이나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고조선의 주류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위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선도적인 영향을 행사했는지 헤어스타일이라는 면에서도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글로벌하게 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아까 아틸라라고 훈족의 가장 강력한 영웅이고 서구 그 당시 유럽에 있어서는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죠. 그 아틸라도 보면은 그 말이 너무 재밌어요. 아틸라 알트거든요. 알티 앞에 주요 어근은 알트예요. 알트. 그건 알타이아랑 같아요. 알타이가 뭡니까? 알타이 산맥이죠. 예. 알자는 뭡니까? 신성하다는 뜻이에요. 타이는 크다는 뜻이에요. 타이가 큰 숲 시베리아에 거기 사는 큰 동물 타이거. 알은 성스러운 거죠. 지금 세상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알자 들어가는 것은 우리도 있죠. 알맹이, 알짜배기, 을라, 알라. 예. 또 중동에서는 신을 알라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말 자체가 전달됐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근데 우리가 그게 해석이 다 된다. 지금 금나라 태조가 자기를 아이신구루라고 불렀잖아요. 금나라라는 뜻이 아이신구루. 아이신이 금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알친, 알신, 아이신. 지금도 일본 가면 아이신이라는 말 써요.
변속기 제조회사. 그게 같은 어근이거든요. 알틴이나 알신이나 알틴, 알터나 알시나 알치나 이게. 우리도 백주에 보면 아이신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설명이 다 돼요. 이 어려운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나라?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이 진짜 어떤 중앙아시아의 고대어랑 고대어의 직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 그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어제 썼던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아바르 카나테, 아바르 칸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바르가 이게 영어에서는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에이바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 아바르라고 읽었을 것 같아요. 아바르? 뭔가 유추되는 게 없으십니까? 아바르? 네. 제가 옛날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만주어 어디서 누가 번역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제가 옮겨 적은 적이 있어요. 제법 길었어요. 여기 보면 아바라고 있죠. 아바 두 번째가 아바. 아바는 사냥을 하다. 사냥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바이 아바 사냥하다. 아바이 사냥하는 사람이죠. 우리 한국말에서는 또는 지자를 붙이기도 하죠. 사람을 뜻할 때는 아바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또는 아빠도 되죠. 근데 그 만주어가 너무 재밌는 게 그 위로 있는 거 보세요. 톡톰비. 최종 병기 활에 보면은 거기에 유승용이 그 만주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무슨 비 이렇게 끝나는 게 많긴 많더라고요. 톡톰비, 똑똑하다. 이건데 우리는 똑똑하다랑 되게 비슷하죠 말이. 자, 마지막에 바투르 있죠. 울란바투르 몽골의 수도죠. 우리 배달 민족 할 때 바투르, 그게 바투르에서 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울란바투르는 뭐냐? 붉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한 불관, 발큰 뭐 말하지 않습니까? 예. 붉은 영웅이다. 예. 자, 태양이라는 뜻이죠. 태양 같은 전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만주어는 진짜 우리랑 비슷한 게 많다. 북한 말이랑 좀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여기에 국한되느냐, 단지 중앙아시아 민족에 국한되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 한번 봐보실까요? 서기 750년에서 2258년에 뭐 앞뒤로 뭐가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었겠지만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국가, 지금의 중동 지역을 통일한 국가가 나오는데 그게 아바스 왕조예요. 아바스 칼리파국이라고. 아바스 왕조거든요. 자, 아바스 같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바이, 아버지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아까 터키의 원류의 한 부분인 아바르족하고 같다고 봅니다. 예. 이게 아바스 왕조가 된 것은 그 초창기 이것을 이룩한 사람의 이름이 아바스예요. 성이 아바스. 지금 아시리아 있죠. 예. 거기에 지금 대통령의 성이 아사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조선에 처음에 개국됐을 때 그걸 아사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수도는 아사달이기 때문에. 예. 아침이기 때문에 아침 조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알을 딴 거예요. 이두식으로. 예. 그리고 뒤에 선은 뭐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거는 뒤에가 발음이 시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수도명이 아사달이니까 같이 썼구나. 수도를 아사라고 불렀을 것 같은 뜻이에요. 태양이죠. 태양. 예. 태양이 뜨는 곳이고 아사달은.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아사드, 아바스 다 비싼 단어들이에요. 그 당시 아바스 정도 되면은 아사랑 비싼 급의 단어다. 예. 아사가 좀 더 오래된 단어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당시 태양이고 아바스는 사람 시대로 내려온 것 같아요. 시대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우리가 고조선이 건국됐을 때는 서기 뭐 2-3천 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기원 후 한참이거든요. 우리 고구려 시대 뭐 이럴 때니까. 예, 이건 사람 시대로 내려온 거예요. 아사란 말은 되게 고대어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아시리아, 그게 지금 아자가 빠지고 시리아가 돼 있어요. 시리아. 지금 대통령 이름이 아사드예요. 그 아시리아 시절에 수도도 아싸입니다. 아싸. 똑같아요, 우리랑. 그것은 거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그 시절이에요.
예. 예. 그때부터 공유가 돼 있고 지금까지도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쭉 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아빠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이 있다. 다음에 아프간이 사는 땅, 아프간의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아프간은 그 고대 종족 이름이 아프간인데 엄청나게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가 이란을 낳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란 페르시아 문명의 뿌리가 되는 곳이 아프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환단고기를 보면은 신시봉기는 뭐냐? 뭐 배달국 요럴 때예요. 예. 즉 당군 왕금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나라. 즉 우리가 이동 중에 있을 때 동방에 처음 도착해서 만든 나라. 고조선을 만들기 전에 만든 나라가 신시봉기, 뭐 배달국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지도자 중에 한 명 이름이 안파견이에요. 안파견. 아프간이랑 너무 비슷하죠. 이거는 너무나 쉬워요. 아프간이나 안파견은 뭐냐? 아빠 더하기 칸이에요. 아빠 칸이에요. 아빠 칸. 아바르 칸이에요. 아바스 칸이에요. 네. 자, 여러분 한번 더 볼까요? 여기서 안파견을 지금의 현재 한자 발음으로 읽어보면은 안 맞아요. 다른 거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 한자를 그대로 갈수록 한자를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다 맞아요.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할 때 그가 만들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희한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발음 기호 맞는 거야. 중국말 우리가 존경하는 중국 한자를 발음을 통일하기 위해서 만든 발음 기호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바이, 어버이 이 말은 엄청나게 오래된 말이다. 아빠라는 말은. 그래서 신성시에서 잘 나가는 왕족들이 다 갖다 붙인 이름이다. 예. 우리 환단고기에도 나온다. 예. 저는 환단고기가 뭐 위선지 진선지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드문 역사 자료예요. 외국에서 설명을 못하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찾다 보면은 필요한 것만 확인하고 우리가 후손들이 좋은 머리 갖고 좋은 기술 가지고 검증하면 되는 거잖아요. 없는 것보다 골백보면 나은 거죠. 구도시도 마찬가지고. 예, 인류 문화의 뿌리까지 다 설명한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아바이, 어버이, 아버지, 어버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우마이가 있죠. 우마이는 땅의 신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하늘의 신은 탱글이고 당군이죠. 탱글이. 땅의 신은 우마이인데 우마이는 어머니, 어머니, 지금도 어무이 우리 뭐 지금도 시골 경상도 같은 데서 어머니라고 하죠. 어무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준말로 어머니, 어미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라 과연 있냐? 우리는 집에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는 이름이 엄청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생존하고 썼나? 옛날에 다 왕조 이름으로 쓰던 단어들을 우리는 집에서 나를 낳아준 우리 부친 내 명칭으로 쓰고 있고 나를 낳아준 모친의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신적인 존재, 신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집은. 아이는 뭡니까? 알라요. 알라. 아이는 또 신이에요. 네. 셋 다 신이에요, 우리는. 자, 오늘 뭐 경험 없이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